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을 켰던 것은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블랙웰 수요가 엄청나다. 이런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HBM4 스펙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HBM4 상세 정보가 100%다 이렇게 스펙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26년에 루빈 GPU에다 탑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AI 가속기 시장에 지금 엔비디아가 88%를 독점하고 있죠. 작년에 통계는 97%였습니다. 6세대의 HBM4에 대한 두 가지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는 블랙웰 수요가 엄청나다. 두 번째로는 램버스에서 HBM4 상세 정보가 나왔다는 요 소식. 그리고 26년에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소식은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론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딴 세상 얘기입니다. 굉장히 전망을 좋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자신감이 충만하죠. 자, 이 소식을 들으면 블랙웰 수요가 엄청나고 또 HBM4에 대한 이제 스펙이 이제 하나씩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이 소식을 들을 때 수요 엄청나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대만 사람이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슈퍼칩인 GB200은 아마 올해는 안 나오고 내년에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HBM이 들어가죠. 아마 여기에는 GB200에는 12단 HBM3E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DDR5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LPDDR이 들어가죠. 저전력이죠. 대표적인 저전력 D램이죠. GDDR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GPU가 블랙웰에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GB200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지만 내년에 나올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메모리 이제 LPDDR5X 이거는 지금 삼성이나 SK는 지금 생산을 해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D램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이제 젠슨 황이 블랙웰 수요에 대해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언론에 계속 나왔거든요. 블랙웰이 수요가 괜찮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investing.com 등의 여러 이제 주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젠슨 황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블랙웰을 완전히 생산 중이며 이제 완전히 문제없이 생산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생산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 완전히 생산 중 이거는 영어적인 표현이겠지만은 문제없이 생산되고 계획대로 되고 있다.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난다. 인샤인 이건 뭐냐면 완전히 미쳤다는 얘기예요. 정신병자 미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블랙웰의 수요가 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블랙웰에 지금은 8단 HBM3E가 들어가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아니죠. 하반기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12단 HBM3E를 9월부터 생산을 해서 4분기 중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것이니까 여기에 이제 수요가 엄청난 거죠. 완전 미쳤다는 얘기죠. 모두가 최대한 물량을 원하며 이게 빅테크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가 빅테크 기업,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모든 회사들이 최대한의 물량을 요구하고 가장 먼저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가지고 가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일부에서는 이 가속기를 비싼 값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그게 돈이 되느니 마느니 얘기를 하지만은 빅테크 기업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들여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자기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젠슨 왕 CEO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수율 개선을 위해 블랙웰 설계를 변경했다. 디자인을 설계했다. 이런 것들도 나왔거든요. 블랙웰 수요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블랙웰 출시 일정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SK 하이닉스의 HBM3 12단
생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엔비디아 AI 칩 블랙웰 울트라에는 5세대 고대 여폭 메모리 12단이 8개가 들어가는 거죠. 아마 블랙웰 울트라는 내년 하반기에 나오겠죠. 경량화 버전인 B200A, A는 이제 에어입니다. 에어. 이제 공랭식인 거죠. 여기는 4개가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은 요 이제 요 괴물 칩보다는 조금 이제 버전이 낮은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웰의 수요가 지금 호포를 능가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젠슨왕은 또 말하기를 이번 협력 관계를 통해 전 세계 AI 수요의 많은 부분을 포괄할 수 있다. 기업용 AI로 불리는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HBM4에 대한 정보도 나왔거든요. 여기 램버스입니다. 램버스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어제 봤거든요. 이게 램버스입니다. 근데 요즘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영어 버전이 아니라 뭐 이게 한국어 버전이 있거든요. 영어로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통도죠. 컨트롤러 이런 게 나오고 쭉 한글로 다 번역이 됐으면 요즘은 뭐 트렌드 포스에 가도 한글 버전이 다 나오고 요즘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좀 전에 이제 그 램버스 홈페이지에 봤던 것처럼 이제 HBM4를 만들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컨트롤러거든요. 여기 보면은 HBM 컨트롤러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컨트롤러 부분인 거죠. 제가 뭐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저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HBM4 메모리 디바이스, 3D 스택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부분들이 나오면서 제덱에서 미국의 이제 반도체 표준 기구죠. 제덱에서 HBM4에 대한 스펙을 지금 자꾸 이렇게 구체화해 가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램버스에서 HBM4 컨트롤러를 지금 IP를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램버스의 컨트롤러 IP는 차세대 인공지능 AI 가속기 그래픽 처리 장치의 메모리 대역폭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죠. 이 솔루션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씁니다. 솔루션. 예, 이래서 이거를 제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버스의 컨트롤러는 초당 6.4 기가 bps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HBM 12단 3E보다 지금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제덱의 표준에는 들어가지만은 최대한 10 기가 bps로 속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6세대 HBM4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나오니까 이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제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HBM4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런데 이건 뭉뚱거려서 지금 내년이라 하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2026년 출시 예정인 인공지능 반도체 루빈에 장대에 탑재될 이 전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IT 전문 업체인 WCCF의 테크에서 램버스의 정보를 인용을 했습니다. WCCF는 HBM4는 AI와 데이터 센터 진화의 다음 장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 HBM4는 HBM3하고는 만드는 게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능도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더 빠른 메모리 속도와 스펙당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할 것이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D램의 발전소는 굉장히 느린데 HBM이라든가 AI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D램이 못 받쳐주고 있거든요. 자, 요 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HBM4에 대한 얘기거든요. HBM4. 그 다음에 하나 곁들여서 본다면은 HBM3E에 대한 얘기죠. 이제 표가 요것도 이제 램버스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HBM 초기, HBM2, HBM2E, HBM3. 전에는 이렇게 하나씩 세대가 이렇게 하나씩 넘어 진화될 때는 2년씩 걸렸는데 HBM3 H3E, 그 다음에 HBM4 하는 게 세대당 1년씩 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이제 속도죠. 데이터 레이트 이렇게 해서 기가바이트. 그래서 여기 보면은 HBM3E가 요게 지금 별표 하나가 돼 있죠. 그런 여기 보면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라든가 삼성전자가 발표한 거에 따른 이 성적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별표 두 개는 요게는 이제 재대기라든가 이래서 이 이제 그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게 점점 더 성능이 좋을 겁니다. 이게 6.4 저 기가 bps면은 이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10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1638이고 그 다음에 요 스택은 요게 스택이죠. 스택 하이 요거는 이제 뭐냐면 단수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8층, 8층, 12층, 16층 그 다음에 16층, 16층입니다. 그리고 예, 맥스만 여기 이제 그 기가바이트죠. 64기가바이트죠. 삼성전자가 12단 HBM3E를 만들었는데 36기가인가 이렇게 하거든요. 거의 배 수준이죠. 요 이제 스펙에 맞춰서 HBM4가 만들어질 예정인 거죠.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램버스가 지금 얘기한 거를 보면은 핀당 6.4기가 bps인데 이상의 속도로 제공하는 HBM4의 컨트롤을 발표를 했어요. 이는 동일한 그 16단 DRAM 적층과 64GB의 최대 용량을 제공하는 HBM3E보다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HBM4의 시작 대역폭은 초당 1638GBps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이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스펙은 HBM3E보다 33%, 그 다음에 HBM3보다는 2배가 더 큰 대역폭이라는 얘기죠. 성능이 어마하게 지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HBM3는 최대 9.6GBps 속도로 작동하는데 또 요건 스택당 최대 1229기가 이렇게 하는데 HBM4는 10GBps 이상의 속도를 낼 것이고 인터페이스당 최대 2.56GBps의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WCCF 테크에서는 HBM4의 다른 기능, 뭐 ECC 오류 정정이라든가 RMW 읽기 수정 읽기 등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램버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를 얘기를 하려고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얘기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현재 최대 36GB 용량과 9.6GBps 속도의 12단 HBM3E를 지난 9월 말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갔죠. 업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달입니다. 10월입니다. HBM4의 시양산에 들어간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태껏 어려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 SK 하이닉스고, 요거는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벌써 차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이달 10월입니다. 10월부터 HBM4를 시양산, 테스트 양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시양산을 벌써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단 HBM3E는 이미 콜 테스트를 끝나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4분기에 납품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표는 어디냐? HBM4죠. HBM4. 그러니까 빠른 거죠.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 중 HBM4 시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25년 말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달에 시양산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년 초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루빈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26년을 타겟으로 해서 루빈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만 내년 한 해 동안은 블랙웰을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블랙웰에는 HBM3 8단, 12단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AMD가 추격을 해오고 AMD는 지금 점유율이 1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AMD를 멀찌감치 추격적에 따라 돌리려면 루빈의 데뷔를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죠. 내년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AI 가속기의 세대당 이 텀을 1년이 아니라 6개월, 아니 뭐 10개월, 8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의 관건은 뭐냐면 HBM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금 HBM4를 SK 하이닉스가 이달부터 시양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SK 하이닉스가 메인 벤더잖아요. 메인 밴드가 기술의 그 어떤 이 진보가 너무 빠른 거죠. 지금 뭐, 지금 세컨 밴더라든가, 그 다음에 서드 밴더보다 더 그냥 앞서가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메인 밴더인 SK 하이닉스가 기술을 잘 개발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루비는 벌써 이미 이 일정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이걸 잘 한다 그러면 당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HBM4를 블랙웰 울트라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걸 잘 해주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4분기 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4분기 중. 그러면 10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 12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HBM4를 시양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두 메모리 제조사의 HBM4는 26년에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루빈이 들어갔죠. AI 반도체 뭐 GPU를 얘기를 하는 거죠. 루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 지금 굉장히 지금 급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제가 전에 방송을 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벤더사에 따라서 가격 책정이라든가 물량 주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HBM 뭐 3E, 12단 뭐 8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HBM4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SK는 이달, 삼성전자는 4분기 중 이렇게 벌써 발표가 되는 거 보면 여기에서도 벌써 시차 갭이 큰 거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삼성전자나 SK에서 내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지금 알려지는 걸로 보아서는 HBM4에서도 경쟁이 엄하게 치열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좀 앞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4 또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주말 행복하시고요. 이 고독 달팽이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이 제가 구독자를 이제 겨우 2천 넘겼는데 뭐 7천, 8천 만 넘어가는 이런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구독을 좀 많이 안 누르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